39살 백수인 딸이 결혼한다고 남자를 데려왔는데 사윗감에게 빚이 있다. 나이가 찬 딸이 결혼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시작부터 빚을 안고 해야 한다니 부모님 입장에서 무조건 환영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춘기 부부의 민정입니다. 영철이와의 첫 만남에서 프로포즈까지 받은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영철이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영철이는 초등학교 동창이어서 양가 부모님들께서는 서로의 존재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어릴 적 친구였던 영철이와 민정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다행히도 부모님들께서는 아주 기뻐해 주셨어요. 특히 영철의 부모님께서는 아니, 보름 전에 김장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 없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경사 났네. 하시며 좋아해 주셨습니다. 저와 영철이는 지체 없이 바로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러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둘이 딱 한 번 만난 후 일주일 만에 양가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한 거죠. 엄마, 토요일엔 영철이가 우리 집으로 오고 일요일엔 영철이 부모님 댁으로 가볼게요. 그럴 거 뭐 있니? 멀리 계신 것도 아닌데. 그냥 토요일 점심은 우리 집에서 먹고 저녁에는 어르신들 찾아봬요. 이렇게 저희는 속전속결 한날에 양가 인사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집을 가래도 안 가고 속을 썩이더니 딸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 우리 부모님 난리가 났습니다. 딸이 드디어 마흔 되기 보름 앞둬놓고 결혼을 하겠다니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듯 즐거워하셨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철이에게 빚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마나. 혹시 역정내면서 반대하시면 저희는 어쩌죠? 하지만 영철이의 빚에 대해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겠다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도 최대한 아껴야 하고 신혼집을 구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근본이 되는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쟤들이 왜 저러지? 하고 의아해 하실 것 같았어요.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부르는 법.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이실직고를 합니다. 차마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 눈을 질끈 감고 속사포로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우리 최대한 아껴서 결혼 준비할 거고 신혼집도 안 구하고 그냥 나 살던 빌라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영철이가 전에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그게 잘못됐었대. 빚을 졌는데 거의 갚았는데 이제 한 5천 남았나 봐요. 영철이가 했던 사업과 빚을 지게 된 사연을 떨리는 마음으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엄마랑 나란히 침대에 누워 이야기하던 중이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정적에 숨이 막힐 듯 저는 엄마 쪽으로 돌아보지도 못하고 온몸을 긴장한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윽고 엄마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한 첫마디. 아이고, 고생했겠다. 엄마는 혼자 많이 힘들었겠다며 제가 영철이에게 빚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안도감이 들던지요. 실망을 시켜드릴까봐 위축되었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엄마 걱정할까봐 말씀 드릴까 말까 했어요. 무슨 소리야. 말을 해야 사정을 이해를 하지. 잠시 후 아빠가 돌아오셨고 엄마가 운을 떼주셔서 저는 아빠에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빚을 지게 되었지만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착실하게 갚아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빠는 묵묵히 들으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집 새로 얻을 것도 없고 어려워도 거기서 시작해. 결혼 준비도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우리도 네 엄마 시집 와서 할머니 집에서 살다가 겨우 단칸방으로 이사 나갔다. 원래 시작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너네도 잘 될 거야. 엄마 아빠의 따뜻한 응원에 눈물이 찔끔 힘이 났습니다. 사람 자체가 중요하지 지금 얼마나 여유 있게 시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열심히 벌어서 나아가라는 부모님의 진심 어린 격려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나중에 아빠께 여쭤보니 아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영철이에게서 당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책임감을 갖고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영철이도 맏아들이었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에서 본인의 젊은 날을 보셨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아빠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위를 아끼고 많은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부모님께 큰 짐을 털어놓은 저는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결혼식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 예식장 예약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전화를 돌리는 곳마다 들려오는 대답은 가장 빠른 게 내년 12월 25일입니다. 1년 뒤라뇨. 어떻게 잡아온 결혼인데. 전 마음이 급해져 외쳤습니다. 아니요, 일요일도 상관없으니까 제일 빠른 날짜로 봐주세요. 간절함이 통했을까요? 마침 취소된 황금 같은 봄, 4월 일요일 정오 자리가 딱 하나 비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양가 인사도 드리지 못한 상황. 순서상 토요일에 어른들께 정식 인사를 드리고 일요일에 계약하는 게 맞았지만 며칠 사이 자리를 놓칠세라 초조함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철이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하자 영철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뺏기면 안 돼. 우리 부모님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죄송하지만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가서 식장부터 잡아. 그렇게 저는 첫 만남 후 딱 5일 만에 부모님 손을 잡고 예식장으로 돌진해 계약서를 찍어버렸습니다. 딱 한 번 만나고 망설임 없이 식장을 잡아버린 불도저 예비 부부.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기 때문일까요? 저희는 그 과정에서 불안함 하나 없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자, 다음 6화에서는 백수녀와 빛 5천 남이 만나 하는 결혼, 얼마나 뺄 것 빼고 검소하게 진행했는지 소금맛 결혼 준비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40춘기 부부의 사랑과 결혼, 육아와 일상 이야기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